보시면 오늘은 신한금융투자 리포트고요. 이 구조적인 부담 해소가 필요하다라는 모습입니다. 투자 의견은 매수를 유지했고 목표 주가는 38만 원에서 35만 원까지 하향 조정했습니다. 현재 현대모비스 주가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그동안 수급 쪽으로도 사실 좀 열의에 있는데요. 특히나 외국인 수급 쪽에서 보시면 6거래일 연속 매도가 나옵니다. 오늘도 3%가량 밀리고 있고요. 3거래일째 주가 하락세를 기록 중입니다. 현대차 그룹주들 사이에서도 특히 부진한 모습인데요. 현재 구간 3% 넘게 좀 밀리고 있고요. 조금 더 하향 추세로 지금 전환되려는 움직임입니다. 25만 5천 원 부근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떤 리스크들을 안고 있는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보시죠. 네, 3분기에 낮아진 기대치도 하회한 실적을 내놨는데요. 이 3분기 매출액은 10조 원 정도로 지난해와 거의 같은 수준이었습니다. 다만 영업이익을 보시면 4,576억 원으로 같은 기간 23.5% 감소했고요. 시장 기대치 자체가 이미 영업이익이 5,278억 원 정도로 낮아진 상황에서도 이마저도 13%가량 하회한 수치가 나왔습니다. 반도체 수급난을 겪고 있는 완성차의 생산 차질이 예상보다 장기화되면서 모듈과 핵심 부품 쪽에서 매출이 감소했고요. 또 연중 내내 운송비가 증가하면서 비용 부담도 가중됐습니다. 3분기에는 운송비가 오르면서 모듈 쪽에서는 400억 원가량 이익이 줄어들었고요. AS 부품 사업부 역시나 700억 원 정도의 이익 감소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 살펴보겠습니다. 네, 구조적인 부담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 물류 환경 자체가 상당히 비우호적입니다. 비용 부담은 지속되는 모습이고요. 이 자동차 산업을 둘러싸고 있는 대외 요인 가운데 핵심적 리스크를 꼽아보자면 생산 차질과 원가 상승입니다. 9월 기점으로 점진적으로 생산은 그래도 정상화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모듈이랑 이 핵심 부품 사업 매출도 3분기를 바닥으로 회복될 예정입니다. 4분기에는 매출액이 11조 원 정도로 지난해보다 2.6% 소폭 성장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 단락 보시면요. 조금 더 자세한 이유들이 나와 있는데요. 원가 상승은 기존 완성차나 부품사들에게 아직까지 부담은 아닙니다. 공급자 우위 시장에서 원가 상승이 되면 결국에는 판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아니면 판촉 비용을 줄이는 정도로 이렇게 수익성 관리를 하거든요. 이 자동차의 판매 단가가 원가 상승분을 충분히 반영될 정도로 높아졌기 때문에 이쪽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 현대모비스는 완성차 쪽에서도 그룹사의 생산 과정 전반에 참여하는 구조고요. 그래서 완성차나 기타 부품사들 대비해서 운송 적시성과 운반비에 대한 노출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물류 환경이 개선되지 않으면 섹터 내에서 운반비에 대한 비용 부담이 지속될 것이라고 봤습니다. 실적 정상화를 위해서는 완성차의 생산 차질에 의해서 한 가지 더 물류 대란의 해소가 확인이 돼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목표 주가 38만 원에서 35만 원까지 8%가량 하향 조정했는데요. 내년 업황이 정상화됐을 때를 가정하면 PER은 7.9배 정도로 밸류에이션이 역사적 저점에 가깝습니다. 부정적인 변수의 해소가 늦게 반영이 되겠지만 이미 하락한 주가에 어느 정도는 반영됐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현대모비스 실적이 좋지 않았는데 이를 둘러싼 대외 환경이 좀 누르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보증권의 윤여민 팀장이 연결해서 자세한 코멘트 들어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현대모비스 주가 흐름이 현대차 그룹 내에서도 최근에 좀 더 부진한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오늘도 기아나 현대 대비해서 봤을 때 좀 현대모비스 쪽이 많이 밀리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반도체 수급난에 여기에 물류 부담이라는 부분이 하나 더 플러스가 돼서 그런 것 같은데 이 현대차 기아랑 또 다른 것 같거든요. 4분기쯤에는 좀 돌아설 수 있을까요? 예,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좀 주가가 많이 밀리고 있는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3분기 실적에 대한 좀 우려했던 부분이 좀 나타나면서 좀 주가에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연결 재무제표 기준으로 했을 때 3분기 영업이익이 4,500억 정도 좀 나왔는데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한 23% 정도 감소한 수치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글로벌 수요 확대로 인해서 AS 서비스 쪽 이제 사업 부분은 좀 매출이 지난해랑 비슷했지만 좀 글로벌 반도체 수급 영향으로 완성차 물량이 좀 감소했던 부분들 지속적으로 물류비가 상승하면서 영업이익에 조금 악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완성차 그룹의 어떤 생산 정상화라든지 운송비 부담, 연구개발 비용 등에 인해서 실적 회복이 생각보다 좀 늦어지는 점이 좀 어떻게 보면 우려가 계속해서 주가에 반영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3분기 실적 발표 때 좀 확인된 부분이 있는데요. 중국 CAT와 이제 각형 배터리 관련된 이제 셀투팩 개발이라든지 LG 에너지 솔루션과 어떤 셀 합작
수소 연료 에너지 사업 확대 같은 부분은 분명히 긍정적인 요인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다음 달 1일 날 자기 주식 22만 주 625억 정도를 소가한다고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즉 이제 주주가치 재고 정책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통해서 분명히 반등 여지는 충분히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추급상으로 현재 지금 상당히 좀 매도세가 많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참고해 주시면 어떨까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 수급난이나 물류 대란 같이 리스크도 있는 반면에 그래도 3분기 실적에서 확인이 된 부분들이 미래 산업에 대한 의지나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리고 자사주 소각 모멘텀까지 조금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게 합니다. 주가 자체가 그래도 리포트에서는 어느 정도 악재가 선 반영됐다, 주가에는 많이 반영됐다라고 봤는데 그렇다면 지금 이 매수 적길까요? 일단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사실은 어느 정도 좀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된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오늘 연기금이라든지 기관은 좀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좀 외국인들의 좀 매도세가 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저는 신규를 매수고자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조금 더 상황을 좀 지켜보시고요. 25만 원 이하에서는 충분히 좀 매수가 가능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손절가는 22만 7천 원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목표가는 좀 더 짧게 32만 원, 좀 매물대가 좀 첫 번째로 모여 있는 32만 원, 좀 하단대를 좀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전략도 잘 참고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 주가 좀 최근에 하락세가 깊었는데 신규 매수를 하시려는 분들은 조금 더 기다렸다가 현재보다 약간 낮은 시점 25만 원 부근에서 잡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목표가는 32만 원을 주셨습니다.